네, 안녕하세요, 대표님들. 구매대행 디자인은 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 구매대행 쇼핑몰 운영자가 부쩍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고 소자본으로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무턱대고 덤벼들었다가는 낭패보기 십상입니다. 왜냐하면 지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죠. 사업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강한 포부로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했다가 금세 포기하고 난 이게 안 맞아 라고 자기 합리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야 하고 경험치를 쌓아야 성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초보셀러분들은 일단 부딪혀보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허나 사업을 하다 보면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되면서 단단해지면 다행인데 대부분은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한다고 해도 문제인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을 무기한 미루는 거죠. 난 좀 더 공부해보고 지금 하는 일만 마무리하고 이번 휴가만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점점 미루게 되는 거죠. 공부에도 마감 기한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구매대행 판매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사항 몇 가지 정리해봤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이런 사업은 없다.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 투자 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죠. 사업장을 필요로 하지도 않고 어떠한 집기류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노트북 한 대 정도 있으면 되죠. 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도 없이 다양한 공급업체와 협력할 수 있는 높은 유연성, 거기다가 마진율도 높은데 세금은 또 적습니다. 이런 종류의 다른 사업이 또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만으로도 구매대행 사업에 충분한 메리트가 설명됐다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단 쉽게 보지 마라. 방금 전에 다른 사업에 대해 훨씬 적은 투자 자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무자본이 아니에요. 무자본 창업하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적어도 구매대행은 무자본 창업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구매대행에 드는 비용 생각나는 대로만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등록증 라이센스 수수료가 있죠. 제품이 팔리면 사야 됩니다. 매입 비용이 있고요. 내 상품 하나 올려봐야 아무도 안 봅니다. 마케팅을 해야겠죠. 마케팅 및 광고 비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비, 매일 몇 개의 사업자의 몇 대 마켓들, 언제 다 주문 송장 처리하고 배송 추적까지 하죠? 매일 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프로그램을 쓰신다면 프로그램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런 단순 업무들은 아웃소싱 하셔야 하는데 직원을 고용한다고 하면 당연히 비용이 나가겠죠? 혹시 세무 잘하십니까? 간이의 경우 조금만 배우면 셀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주변을 보면 꼭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때도 세무 비용 발생합니다. 앞서 드린 비용들 감당하시면서 지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너무 힘들 것 같죠? 아닙니다. 저는 구매 대행을 쉽게 보지 말라는 말을 무턱대고 덤비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기도 해요. 유비무환입니다. 미리 대비를 하면 두려울 것이 없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충분히 대비가 가능합니다. 구매 대행 사업하신다고 바로 본업을 그만두지 마시고 처음엔 부업으로 시작해보세요. 부업인데도 본업으로 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내시는 분들 많습니다. 요점은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순도 높게 사용했냐는 겁니다. 어영부영하는 8시간보다 집중하는 2시간이 더 가치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세 번째, 내 뇌를 믿지 마라.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하는 고민이죠. 무엇을 팔까? 이것은 처음부터 그리고 구매대행업을 접는 그 순간까지 하게 될 고민일 듯 합니다.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절대 감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싱의 기초는 데이터입니다. 물론 정말 천재적인 트렌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읽으시고 소싱을 해오실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 먼저 소싱을 해올 수 있는 분들이라면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막 첫 발을 디딘 초보 사업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수분들이 쌓아놓은 데이터를 읽어야 합니다. 해당 소싱 상품을 검색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있는지, 경쟁자는 또 얼마나 있는지, 해외 구매 대행 상품으로도 정말 팔릴 만한 상품인지, 실제로 구매하는 구매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주 구매층은 누구이고 잘 팔고 있는 사람의 상세 페이지보다 내가 더 잘 만들 자신이 있는지, 광고 단가는 얼마이며 매입 단가는 얼마인지, 어느 경로로 홍보를 할 것인지, 이런 데이터 하나하나가 모여야 판매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은 정말 상품을 소싱할 최소 조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편한 방법은 나와 비슷한 조건의 판매자가 잘 팔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확인해 보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대원칙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라. 저희 물건을 사주는 고객도 사람이고 소싱해온 소싱처도 사람이고 배대지 업체들도 사람입니다. 물건을 사주는 고객들이 그저 내 물건을 산 고객,
나에게 최종 마진을 얼마나 안겨준 사람,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고객이 언제 다시 재구매를 해주고 그 고객이 어떤 리뷰를 남겨줄지 모르며 그 리뷰가 어떠한 파급력으로 내 제품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는 겁니다. 소싱처에서도 그 소싱처가 추후 나에게 어떤 상품을 제공해줄지, 어떠한 사업 제안을 할지, 배대지는 또 파트너사로서 어떻게 서로 윈윈할지, 혹시 내가 위기일 때 배대지에서 어떻게 도와줄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모두 사람입니다. CS 능력을 키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셔야 합니다. 5번째, 들으면 써먹어라.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이것도 다 써먹을 때가 있겠지. 아니요. 들은 내용을 써먹지 않으면 영영 사용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충분한 준비가 되고 시작하는 방향도 좋지만 일단은 실행하시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더욱 많은 팁과 정보를 많이 얻어가실 겁니다. 이 상품은 어떠한 고객층이 좋아하는 상품이니 해당 고객층들이 모이는 이러한 곳에서 마케팅을 하면 좋다. CS 멘트는 이렇게 해라. 이벤트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해라. 하다못해 마켓 입점은 이렇게 해라. 등등등 많은 정보를 얻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팁을 듣고 바로 실천하지 않으면 영영 절대 실천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들으면 실행하십시오. 적게나마 바로 실행하는 자세를 갖추고 계시다 보면 어느 날 생각보다 적은 일에 높은 부가가치가 일어나는 일을 겪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지식인의 어떤 제품을 홍보했는데 생각보다 시간 투자 대비 높은 성과가 있다는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모여서 사업 확장이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멈추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6번째, 몰라도 내는 게 세금이다. 올해부터 열심히 구매 대행 업무를 하면서 매출을 많이 내서 부자 돼야지 열정 있고 끈기 있게 1년의 세월을 보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열심히 일해서 매출도 많이 내고 수익도 많이 내는데 소명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세금 폭탄 맞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은 일반적인 도속 매업 형식처럼 상품을 매입하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닌 해외 상품에 대한 단순 구매를 대행해주는 서비스업 형식의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해외 구매 대행업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분만 매출로 산정됩니다. 즉, 사이트 판매액에서 해외 상품 구입비를 차감하고 그 외 배송비 등의 부대 비용을 차감하면 마진액이 남게 되는데 이 부분이 바로 구매 대행 수수료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당 마진액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 자료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해도 내야 되는 게 세금이기에 1일 장부 꼼꼼히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장부 작성 방법은 유튜브 검색이나 다른 블로그 자료에도 많이 나와 있으니 꼭 참고해 주시고 본인에게 맞는 장부 서식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7번째, 나는 불리하다. 사업 중 법적으로 불리하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한국에 잘 나가는 제품을 카피하거나 한국의 법적 절차를 밟고 중국의 판매권을 그 회사의 권리로 만드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상표권을 등록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벤치마킹하려는 제품에 나와 있는 사진이 뭔가 중국 틱하거나 이미 선발주자가 상표권을 냈는지 키프리스에서 등록이 되어 있는가 권리를 주장하는 품목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90% 이상은 피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기본적인 숙지사항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제품이 도착했을 때 마음에 안 들어서 환불을 요청하면 어떻게 할까요? 반품 배송비를 받으면 되겠죠? 근데 고객이 악의를 품고 제품을 망가뜨리고 나서 환불을 요청한다면? 결론부터 말하면 확인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배송대지에서 검수할 때 문제가 없다는 걸 입증해도 한국 공항에서 세관 통과 후 국내 배송까지의 검수 과정을 증명할 방법이 없기에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인격, 인성이 있는 한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도 정말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냥 사업의 로스를 잡고 마음고생 많이 하지 마시고 사업의 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신 다음에 다음 업무에 집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8번째, 이 사업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우리는 위탁 판매, 즉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물건을 대신 판매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해보면 내 제품에 정도 안 가고 큰 마케팅 비용을 지불하는 생각이 쉽게 들지 않죠. 혼자 이 사업을 진행할 때도 분명한 한계가 존재합니다. 더 높은 수익을 위해서는 여러 사업으로 다각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확장됐다면 다음 테크트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내 상품을 만드는 테크트리가 있는데요. 구매 대행으로 잘 팔리는 상품 및 상품군을 알아냈다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입, 쿠팡, 로켓 배송 이런 순으로 넘어가는 테크트리가 있습니다. 이미 잘 팔리는 상품인데 빠른 국내 배송으로 넘어간다면 훨씬 메리트가 있겠죠. 로켓 배송까지 가면 폭발적인 매출 성장을 기대할 수도 있고 제조의 영역으로 넘어간다면 큰 마진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테크트리 말고도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구매 대행 사업을 진행해 볼 수도 있고 내가 구매 대행으로 낸 매출을 강의해 보실 수도 있고 자본이 조금 있으시다면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거나 배대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구매대행 처음 시작하시려는 대표님들을 위해 총 8가지의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항은 때에 따라 필요하실 때 정보를 찾아서 보셔도 좋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당연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고 그 시행착오에서 버티신다면 점점 단단하게 사업을 영위할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신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죠. 포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이왕 시작하신 사업 포기하지 마시고 목표하신 한계치까지 꼭 이루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상 리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